200만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미적지근하게 금요일 시장을 마감하고 연휴에 접어들면서 현재 시장 심리, 즉 투자자들의 심리가 매우 불안정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금요일자 기준으로 웬만한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을 보여주었죠. 크게 낙폭을 보여준 종목들도 많이 있었고요. 상승세가 꺾이는 그러한 하락이 나온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종목들 같이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이슈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큼직큼직한 이슈 몇 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들 우리가 지금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 제가 대놓고 적어놨죠. 트럼프 탄핵. 우리나라 증시에는 호재인가 악재인가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재밌는 이슈들 정말 많이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또 추천을 드리는 종목들까지도 있으니까요. 관심 종목 또한 내일 시장 보실 때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난 영상 댓글들을 제가 다 적어 와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인데 수익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코스피가 오르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론 불안하기도 하다 라는 이러한 구독자분들의 심리 상태를 반영을 해주는 댓글들도 많이 있었어요. 시장의 맥과 거기에 상응하는 종목 추천이 최고다 라고 이러한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 외에도 영상 너무 좋다, 감사하다라는 댓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이렇게 댓글 한마디씩 남겨주시는 것 또한 상당히 좀 귀찮을 수도 있는데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금요일자로 해가지고 시장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자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 금요일자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인데 금요일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다 보니까 대부분 큰 낙폭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세상, 흐름상 크게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분들께서는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으로 이지스 같은 종목들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가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내렸고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 상단 구간을 목요일자로 해서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자로 어떻게 됐나요? 정확하게 박스권 상단 구간에 안착하는 음봉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내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캔들은 아무래도 십자도지가 가장 유력해요. 시장에 이상이 없는 한 십자도지가 나올 확률이 높고, 만약에 내일 같은 경우에도 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하락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음봉이 한번 더 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직전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한 양봉이 목요일자로 출현한 만큼, 저항대를 뚫어준 만큼 사실상 아래 꼬리가 달릴 확률이 매우 높다. 이 양봉 절반 아래에서는 눌림목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러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진입도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하겠죠. 두 번째 종목으로는 네페스아크라는 종목인데,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어떤가요? 이전에 언덕을 한번 만들어 주었습니다. 언덕을 만들어 주고 그 언덕의 고점 구간을 지금 현재로서는 깨트린 상황으로 금요일자로 마감을 진행을 했다. 그렇지만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어떤가요? 매물대가 안 쌓여 있다라고 하면은 이 아래까지도 그냥 쭉쭉 내려오는 그럴 수 있는 차트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바닥권에서 중요한 저항대들을 다 돌파하면서 단계를 거치면서 상승이 나온 종목인 만큼 현재로서는 이미 눌림목 구간에 진입을 했으며,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까지는 어느 정도 쉬어가는 캔들이 나올 수 있겠다만 다시 한번 더 아래에서 빨간색 선 20선이 올라오고 있는 만큼 지지 구간 역할을 발판 삼아 다시 한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 그러한 자리에 위치해 있고, 현재로선 지수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종목들의 개별적인 위치와 힘이 없다라고 하면 지수는 올라가지만 내 종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제자리인 그러한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천천히 대응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우리 금요일자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결국에는 고점을 또 한번 써주긴 했습니다만은 십자도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마감을 진행을 했어요.
윗꼬리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인가요? 누군가는 위에서 찍어 눌렀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누가 찍어 눌렀나요? 일단은 외인들이 대표적으로 매도 포지션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순매수를 유지하다가 금요일자로 해서 코스피는 완전히 팔아제키는 매도 포지션이었어요. 한마디로 기관과 외인들은 금요일 시장에 참여를 하지 않고 발을 뺐다. 오히려 돈을 뺐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이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현재의 지수 상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미 금요일장에 한번 시그널이 나왔어요. 고점에서 터지는 이러한 십자도지 캔들, 특히나 윗꼬리가 더 길게 나오는 이러한 캔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장 음봉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우리 구독자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고, 음봉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락 전환인가요? 아니죠. 결국에는 이 초록색 이동평균선인 5일선이 아직까지도 밑에서 받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즉 계속해서 우리 종목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이거는 급등주 차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소리죠. 우리가 이렇게 설 연휴 기간 때 동안 증시가 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은 계속 돌아갔죠. 다우존스, 나스닥 선물, 나스닥 지수 모두 지금 현재 우리가 증시가 휴장인 동안에 강보합권을 유지해주고 있는 그러한 차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평화롭게 이번 연휴가 지나간 만큼 사실상 내일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마감을 진행을 해주냐, 거기에 따라서 미국 시장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도 매우 높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도 춘절로 휴장이죠.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 증시가 아무래도 아시아 증시 영향이 가장 크고 미국 시장도 영향을 받다 보니 현재로서는 눈치 보기 시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5만 포인트 이상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을 해주고 다시 한번 내려와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락 전환이 아닌 오히려 바닥 따지기 들어간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선물지수와 나스닥 포인트가 이제 문제인데, 이 나스닥 지수랑 나스닥 선물 지수가 빠르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증시 랠리가 또 한번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골드 차트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골드 같은 경우에도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하게 요동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시장 불안을 계속해서 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드 차트뿐만 아니라 환율 차트 또한 안정세로 접어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환율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게 하락세로 우리가 어느 정도 잡힌다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박스권에 갇혀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완벽하게 안심을 해도 되는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겠죠. 이러한 심리가 결국에는 금요일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금요일 시장 어땠나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시장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인버스가 거래량 상위 종목에 계속 위치하는 하루였습니다. 인버스가 뭔가요? 지수가 떨어지는 데에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인데, 이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거, 심지어 월봉 차트 기준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어떤가요? 앞서 20년도 팬데믹에 비해 현재 26년도 인버스의 거래량은 최고치에 다다른 상황이죠. 21년도 코스피가 최고점을 찍고 나서 인버스가 이렇게 반등을 줄 때도 보시게 되면 어땠나요? 거래량은 무난무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26년도에 들어서부터 해서는 역대급 거래량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말은 즉 현재 우리나라 시장 증시의 상승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거래량도 역대 최고 거래량이었는데 벌써 2월 중순밖에 안 됐는데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심지어 2월 같은 경우에는 28일로써 우리나라 증시는 약 14거래일밖에 열리지 않았는데, 이 정도의 거래량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역대 최고 거래량을 또 한번 갱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인버스를 지켜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증시 영향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시장 자체가, 금융시장 자체가 너무 불안정하다라는 평가가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메인 뉴스가 바로 이제 트럼프 탄핵이 될 경우에 우리나라 증시에는 호재인가 악재인가, 이것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그러한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탄핵 안건이 올라간 대통령들은 많이 있어요. 앤드루 존슨, 빌 클린턴, 그리고 트럼프가 19년도, 21년도 두 번 연속 안건이 올라갔었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의 탄핵 안건이 또 한 번 발의가 된다라고 하면 세 번째로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인물이 돼버렸죠. 이러한 트럼프의 탄핵, 뭐 때문에 되는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은 가장 첫 번째는 이민 단속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관세인데, 이 두 가지로 탄핵이 될 수 있냐라는 생각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민 단속과 관세만으로는 탄핵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결국엔 뭔가요?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남용하면서 이민 단속과 관세 영향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부분은 권한 남용으로 탄핵 사유가 해당이 되겠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이러한 미국 정치 이야기를 할 건 아니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냐, 그 부분만 우리는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가장 최근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25년 12월 10일에 탄핵 결의안이 발의가 되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찬성 237표, 반대 140표로 부결이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한번 왔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탄핵 절차가 우리나라랑 또 다르죠.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습니다. 하원에서 탄핵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의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이 결의안을 상원으로 올려 보내는데, 상원에서 빠꾸 먹게 되면은 뭔가요? 탄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상원 의원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원 의원.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상원에서도 60%인가가 찬성을 해야지만 탄핵이 인용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현재로선 상원 의원들은 지금 현재 과반 이상이 트럼프 쪽 공화당 의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핵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트럼프의 탄핵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 증시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다루는 것이고, 현재 증시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국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그것이 이제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실제로 최근에 트럼프가 11월 중간선거, 이제 미국 중간선거가 머지 않았습니다. 올해 말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에, 질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는 뭐라고 했어요? 자신은 탄핵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말까지 했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빠르게 반응을 보여주던 시장 비트코인 차트가 어떻게 되나요?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지속적인 우하향만 현재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100K를 코앞에 두면서 왔다 갔다 하던 그러한 비트코인 차트가 100K 아래로 그냥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70K까지도 내려와 버리면서 지금 밑에서 그마저도 이제 주춤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강한 상승 반등이 아니라 오히려 박스권에 갇힌 모습이죠. 이러한 상황은 앞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갔던 비트코인에 가장 빠르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나스닥, 미국 증시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컴퓨터 데이터 쪼가리를 돈을 주고 산다라는 이러한 인식이 강했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렇지만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불안정하더라도 안전자산인 골드, 금은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만큼, 현재로서 금이 방금 보셨던 차트와 똑같이 계속 같은 가격 비슷하게 횡보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만큼은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사람들의 심리가 결국엔 어디로 몰려요? 실제로 손에 쥐고 있을 수 있는 금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금 가격은 장기적으로 보면 언제나 계속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랑 무슨 상관이 있냐, 트럼프가 탄핵이 되든 말든.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호재가 있고 악재가 있어요. 호재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있고, 악재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짧게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표적으로 호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한미 관세 협상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죠. 제대로 정답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트럼프가 탄핵이 되자마자 점차적으로 관세 협상이 25%에서 10%로 내려간다던가 15%로 내려간다던가 인하가 되든 아니면 관세가 다시 한번 무관세로 바뀌든 그러한 기대 자금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호재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재료고, 거기다가 이제 현재로서는 환율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1440원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웃돌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 안정까지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의 탄핵이 되는 것이 그 자체로서 호재로 작용할 확률은 없어요. 결국에는 트럼프가 탄핵을 됨으로써 우리의 한국 관세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기대 자금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호재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재료지, 트럼프의 탄핵 자체가 호재는 아니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 점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악재가 뭐가 있을까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가장 우려스러워요. 달러가 다시 한번 강세가 되고 거기다가 원화가 약세로 접어들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호재에 있어서 환율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환율 불안정으로 가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 달러 인덱스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약달러를 원하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달러는 다시 한번 강세를 띄울 수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의 상승이 결국에는 원화 약세를 또 한번 불러올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겠죠. 뿐만 아니라 미국 자체적으로도 아직까지 탄핵이 됐던 대통령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최초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정책 공백과 함께 혼선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이것이 이제 장기화로 접어들게 될 경우에는 전 세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매우 우려가 된다. 그러면은 전 세계 증시는 다시 한번 팬데믹과 비슷한 추락을 겪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놔야 됩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이랬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트럼프의 탄핵 사유로 올라왔던 이민정책이라던가 관세정책 이 자체로서 트럼프가 오히려 더 강경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결국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옹호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옹호하는 세력 또한 상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의 결집용으로 인해서 트럼프는 오히려 더 강경하게 대응할 수도 있어요. 그 점을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에는 악재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악재겠죠. 이러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현재 우리나라 증시 상승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축포를 터뜨려야 되는 상황 속 반대쪽 의견인 인버스와 곧버스가 거래량이 계속 치솟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어느 정도 이제 납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엔. 자, 뿐만 아니라 동전주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제가 동전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뒤에 금요일 시장을 보신 분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대부분 하락 종목, 하락 등락률 상위 종목들이 뭔가요? 대부분이 동전주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제 막 지폐를 넘긴 종목들도 많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동전주들 압도적으로 많죠. 이러한 종목들이 몇 프로씩 빠져요? 26%, 23%, 20% 가까이 크게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거 외에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동전주가 몇 개 종목인가요? 총 166개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166개 이 종목에 투자한 주주분들 입장으로서는 현재 어떤가요? 당장 국가에서 이 동전주들을 상폐시키겠대요. 그러면서 주주들의 압박은 회사로부터 계속 올라갈 겁니다. 빨리 지폐를 만들어놔라 하는 주주들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폐를 만들 수 있었으면 진작에 지폐를 만들어놨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었으면 더 잘했겠죠. 좋은 호재가 있었으면 먼저 터뜨렸을 것이고요. 그만큼 현재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렵다라는 건데, 상한가와 급락이 공존하는 하루였습니다. 상한가를 갔던 동전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만 놓고 보게 되면은 당장 동전주들을 상폐시키는 제도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한 제도부터 개선을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장 필요한 게 이거라고 봐요. 일단은 당장 동전주들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데 당장 7월부터 해서 그 돈들이 뭐예요? 그 주식들이 다 휴지 조각이 된대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겁먹고 하나같이 다 던지겠죠. 그러면은 기업들은 죄가 없냐? 당연히 죄가 있죠. 기업들 뭐 했나요? 설 연휴 앞두고 장마감 하자마자 악재성 소식이 줄줄이 나왔다. 연휴 직전 올빼미 공시가 급증을 했다라는 뉴스 기사. 설 연휴 직전에 거래일 공시 982건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뉴스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나왔어요. 이거 정말 많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장기 연휴를 앞두고 꼭 장마감 한 다음에 하루 전날 장마감 한 다음에 개미들은 대응할 시간도 없어요. 이미 집에 가고 있는데 운전하기 바쁜데 시골 내려가기 바빠 죽겠는데 그 사이에 악재 공시 터져봐요. 그리고 시간에서 하한가를 간다던가 장마감하고 하한가를 맞아요. 그리고 나서 도착하고 나서 주식 딱 보니까 마이너스 찍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투자자들 어떻게 해요? 손가락 빨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올라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을 지금 누가 허락을 해줬나요? 국가에서 허락을 해준 거죠. 금감원에서 이런 거를 아예 관리를 안 하니까 기업들이 악용을 하는 겁니다. 호재 공시가 있고 호재 뉴스가 있었으면은 장중에 진작에 터뜨렸을 만한 그러한 기업들일 겁니다. 그렇지만 올해 실적도 안 좋고 심지어 계약 해지라던가 실적이 악화가 돼서 안 좋은 공시 내보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중에 터뜨리게 되면은 주가 하한가 가거나 두들겨 맞아요. 주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나마 방어가 될 만한 장마감 후 개미들 못 팔게끔 이러한 악재성 공시 터트리는 기업들 먼저 단속을 하는 게 우선이었겠죠. 자, 결국에는 제가 또 힘들게 자료를 만들어 와 봤습니다. 우리가 올해만 이러한 경우가 나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해서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일단은 연휴 직전이죠. 연휴 직전 2월 13일 그리고 2월 13일 이전인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의 평균을 한번 봐보세요. 공시 얼마나 나왔나요? 누가 보더라도 코스피는 안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코스피 종목들 또한 어떻게 했다? 연휴 직전에 안 좋은 공시, 실적 악화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휴 직전에 미친 듯이 내보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25년도 그러니까 작년 설날 기준으로 놓고 보시게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안 좋아요. 작년 설날 기준으로는 요만큼밖에 안 나왔어요. 요만큼. 그리고 추석날만 보더라도 추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작년 추석 정말 길었잖아요. 그런데 추석 직전에도 안 좋은 공시라던가 이러한 공시 자체를 내보내는 건수가 확연하게 줄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한 번에 치솟은 물량 보이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15시 30분 그러니까 장마감 한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231건 코스피도 208건 우리나라 증시가 이러한 제도들 때문에 개선이 없기 때문에 메이저로 못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제 영상만 보고 지금 현재 이 영상만 놓고 보신다 하더라도 어떠한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지금 회사들 괜찮은 거 맞나라는 생각 드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자체가 회복 중이라는데 이거 작년하고 너무 비교되는 공시 물량 아닌가라는 생각 또 한 번 더 해보셔야 돼요. 경제가 25년도에 정말 힘들다 했는데 26년도 돼서 왜 이렇게 안 좋은 공시들 뿐만 아니라 연휴 직전에 악재성 공시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올해 설날에 많이 터졌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겠죠. 이러한 결론은 결국에는 추석 때도 물량을 한번 보시면 돼요. 추석 때 같은 경우에도 25년도 추석 같은 경우에는 잠잠했습니다. 거의 26년 설날 돼서 급증하더니 26년 추석 때니까 갑자기 설 연휴에 2배 이상으로 뻥튀기가 돼버리거나 더 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동전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시장 자체의 문제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는 내일도 시장을 지켜봐야 되고 목요일과 금요일 시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다시 한번 증시가 달린다라는 가정하에 놓고 보시게 되면은 목요일과 금요일 눈치 보기 시장과 더불어서 단타장밖에 안 돼요. 그 말은 즉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이 등락폭이 급변할 수 있는 시장이 목요일과 금요일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은 위치에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을 제가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해서 여러분들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시청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전부터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에요. 최근 들어 시장 자체가 로봇테마 치솟는 날에는 로봇테마만 치솟고, 로봇테마가 죽는 날에는 뭐 우주항공, 로봇 배터리 관련 해가지고 여러 테마주들이 번갈아 가면서 순환매 돌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이제 로봇 배터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언덕을 한번 넘겼어요. 중요한 언덕을 한번 넘기고 난 뒤에 거기다가 이 언덕을 이어보시게 되면 뭔가요? 눌림목 또한 정확히 확인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얘가 이대로 날아갈 거였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5만원 넘기고 그 이상부터 해서 쭉쭉쭉쭉 날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차트를 크게 한번 보시게 되면은 5만원 이상부터 해서는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잡혀요. 5만원 구간, 6만원 구간, 심지어 10만원, 15만원까지도 있어요. 앞으로 올라가야 될 산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단계를 밟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느낌을 여러분들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3만원 구간대에서 지지 구간 확인, 돌파 나온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지금 다시 한번 내려와서 4만원 구간대에 지지 구간 또 한번 확인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5만원 돌파 나온 다음에 또 한 단계를 성장을 하겠죠. 심지어 이전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왔나요? 쭉 내려온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면서 고점을 형성을 해주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고점을 형성해 주었다는 거 무슨 말인가요? 각각의 고점을 돌파를 할 때마다 우리는 매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4만원 구간 돌파를 보여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내려왔고, 여기에서 내려온 구간은 지금 현재 앞서 3만원 구간대에도 보여주었던 이 구간이 또 한번 되돌림 받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처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식 주린이 분들 메모 잘 해두시길 바랄게요. 모든 차트는 동일합니다. 한 번에 쭉 미끄러지게 되면은 올라갈 때 계단을 밟으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계단을 돌파를 할 때마다 우리는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다가 계단을 밟으면서 내려온 종목들이 한 번에 올라갈 때에는 수직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가도 좋지만은 수직 상승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각각의 또 한 번 고점을, 이전 고점을 넘길 때마다 우리는 매수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각각의 고점을 돌파할 때는 세게 돌파를 해주고 다시 한 번 더 내려와서 눌림을 받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죠. 그렇게 되면은 또 한 번 내려와서 눌림을 받고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면 그 다음 단계는 6만원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당장 이대로 죽을 거라서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대로 상승 채널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의 대응의 영역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일목구름이 이렇게 얇아져 있는 구간은 쉽게 내려오기도 하지만 쉽게 돌파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의 매물대와 더불어서 앞서 쌓아놓고 왔던 매물대들이 다 무슨 역할을 해줘요? 이제 내려올 때, 주가가 하락할 때 지지 구간의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목요일과 금요일 조정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때 주워 담아보자. 줍줍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봉 차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 두꺼웠던 구름대에 이렇게 무리해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나요? 지금 현재 시장 올라오니까 두꺼운 매물대 알아서 자연스럽게 이전보다 얇아지면서 지금 현재 돌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구름대를 돌파를 보여주었어요. 구름대를 다시 한번 뚫었다라는 거, 이제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이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또 한 번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고, 여기에서 아직까지도 4만원 구간대에 접어들었다라는 거, 21년도 당시 무려 14만 8천원이었던 종목이 지금은 현재 반의 반토막이 나 있는 이러한 주가, 현재로선 너무 저평가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마트라는 종목인데 두 번째 종목이죠. 이마트. 이 이마트가 최근에 왜 올라왔나요? 쿠팡의 야간 배송, 이제는 대형마트도 해주도록 허락하겠다, 규제를 풀어주겠다, 완화하겠다, 이러한 이슈 덕분에 대형마트 관련주들이 일제히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마트 또한
갑작스러운 상승이었다 보니까 무려 25% 시가를 높게 시작했지만 하루 종일 누르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죠. 첫날. 그 이후부터 해서 다시 한번 V자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고점 137,500원 써주고 지금 다시 한번 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도 어디에서 많이 보셨어요? 제가 영상 올려드렸죠. 일단 종목부터 다 본 다음에 끝나면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에 어떤 영상인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결국에는 무슨 모양이다? 언덕을 한번 만들어 주었고요. 이 언덕의 고점을 현재로서는 강한 상승으로 거래량이 동반된 채로 돌파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은 뭐다? 다시 한번 이 언덕의 고점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해서는 우리는 매수 기회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모양 여러분들 꼭 잘 기억을 해두시고 메모를 해두셔야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출현할 만한 차트 모양이라는 거 어떻게 생겼어요? 정확히 머리 나왔고 꼬리 나왔고요. 이 꼬리가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와 주면서 머리와 등 구간의 고점을 확인만 제대로 해준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종목들은 또 한 번 미친 상승 보실 수가 있다. 그런데 쿠팡의 야간 배송이 허락된다라는 거 물론 이마트의 잠정적인 실적 상승의 기대 자금으로 현재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또 한 번의 수혜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음식료품 관련주이기도 하죠. 음식료 가격이 상승한다라던가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죠. 주봉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오랜 기간 하락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중요한 고점을 지금 이번에 뚫었어요. 방금도 말씀드렸죠. 하락을 할 때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왔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다? 각각의 고점을 돌파할 때마다 매수해 볼 수 있는 돌파 매매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마트가 지금 현재 어떻게 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까지 한 번에 윗꼬리로 확인을 해주는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 그러면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마트는 지금부터 해서 급등주 차트 반열에 올라섰다라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과 금요일 장 시작했네 이마트 추천했으니까 이마트 들어가야지 풀매수 몰빵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라 눌리게 되면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것이고 이대로 그냥 날아간다 하더라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시간을 기다리시게 되면 점차 눌리는 타점이 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는 단타 좀 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장 한번 봐보신 다음에 파란색 선 11선입니다. 이 11선 지지가 정확히 나온 다음에 바로 치고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 점을 한번 체크를 하신 다음에 단타를 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는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인데 이 한미반도체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앞서 상한가로 시작을 하면서 이때 갭을 왕창 띄워놓고 시작한 적이 한 번 있었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러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여기 상한가에서 판 사람도 없을 건데 이거 의미 있냐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한미반도체 언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이전부터 이 구간 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 구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한미반도체. 지금 이거를 장중 KRX 차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이미 우리는 여기에서 사고 심지어 2월 10일자로 무려 17% 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즉 최소 10% 이상의 수익 구간은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현재 여러분들은 수익 중이실 거예요. 다시 또 통합 차트로 넘어와서 한미반도체를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제가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름대까지 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요? 이때 단순히 가격만 높게 시작한 게 아니라 거래량 또한 터진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 개미들을 털기 위해서 지금 얘는 횡보하면서 박스권을 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내일 같은 경우 특히나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주봉 차트가 마감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요일 금요일은 꼭 보셔야 되는 관심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왜 여기에서 상한가를 시작을 했나? 결국에는 신용 개미들을 털기 위해서 아니면 뭐 세력들의 매집을 위해서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겠지만은 저는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시그널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갭을 높게 띄운 다음에 출발을 한 다음 주가는 어떻게 됐나요? 지속 우상향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미반도체 여기에서 우리가 지켜본다고 해서 그대로 꼬라박을 차트는 절대 아니다. 꼬라박는다 하더라도 뭔가요? 밑에서 주황색 선 60선과 더불어서 이전 매물대 지지 구간 탄탄하게 받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너도 나도 다 아슬아슬한 차트에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누구 하나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 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은 현재로서는 보이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급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차트가 지금의 한미반도체,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2월 들어서 첫 상승과 첫 상승의 끝, 그리고 두 번째 상승의 시작과 두 번째 상승의 끝 놓고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두 번째 상승의 힘이 더 남아있다. 아래 꼬리는 나올지언정 이 월봉 차트가 여기에서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그대로 하락 추세로 접어들진 않을 것이다가 제 결론입니다. 사실 접어든다 하더라도 월봉 차트 기준 빨간색 선 이탈 안 하면 뭐예요? 지속 급등주는 맞죠. 3차 파동이 그대로 또 이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최소 이러한 종목에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지 현재 시장 돈 잃지 않는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적어도 최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돈은 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어서 좀 재미있을 만한 네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NHNKCP라는 종목인데, NHNKCP 무슨 종목인가요? 정부에서 코스닥 3000포인트 만들겠습니다. 어떤 걸로요? 스테이블 코인으로요. 이야기가 나왔죠. 뉴스가 대문짝만하게 헤드라인으로 전 언론사가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제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상한가가 나오는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계속 눌리고 있어요. 바로 NHNKCP, 헥토파이낸셜하고 양대장이에요. NHNKCP가 달리는 날에는 헥토파이낸셜이 쉬고, 헥토파이낸셜이 달리는 날에는 NHNKCP가 쉬는 그러한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둘이 똑같이 대장을 잡고 달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헥토파이낸셜은 지금 현재 지속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깃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깃발 패턴은 뭔가요? 결국에는 언젠간 한번 빵 하고 터진다. 빵이 뭐예요? 하락이 터질 수 있다. 위험 신호다 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NHNKCP는 뭔가요? 지속 우상향을 같이 보여주다가 말고 머리 꺾었습니다. 운전대 틀었어요. 운전대 틀었다라는 거 지지 구간 확인하러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구간마다 뭔가요? 아래꼬리 작업을 할 수 있는 명분이라는 게 생기죠. 현재 NHNKCP 상승이 나올 때도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구간에서 아래꼬리는 한번 나왔습니다만 캔들로 꽉 차게 한번 채워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캔들로 꽉 채워준 다음에 달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NHNKCP가 오히려 헥토파이낸셜보다 더 큰 대장을 잡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일 당장 달리더라도 이상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눌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하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까지도 열려있는 그러한 종목, 지금으로서는 현재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NHNKCP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는 25,000원대를 강한 상승 물량으로 돌파를 보여줘야 돼요. 강한 거래량 또한 실려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단타기미들 다 털고 2차 상승이 또 한 번 시작이 되는 시작점에서 여러분들은 매수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2만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력이시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호가 단위가 바뀌는 2만원 구간까지는 터치를 한번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한 번쯤은 드실 거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세력들 또한 물량을 한 번 더 잡아먹고 가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래로 내려올 것 또한 염두를 하고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종목 NHNKCP, 만약 이번 설 연휴가 끝나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정부 측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가장 먼저 대장으로 치고 갈 만한 종목, 뭐 헥토파이낸셜도 있고요, NHNKCP도 있지만은 우리는 무엇보다 NHNKCP 한번 집중해서 지켜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주은행 또한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카카오페이 그리고 다날까지도 대장주라고 할 만한 종목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NHN KCP는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는 종목인 만큼 우리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 생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한번 고민을 해보셔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관심 종목 4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연휴가 정말 길었던 만큼 우리가 다뤄봐야 될 주제들 또한 많이 있었고, 연휴 직전에는 장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연휴 직후인 목요일과 금요일 시장에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돈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까지도 우리 공부 영상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한번 봐보시기 바랄게요. 업사이클 채널 들어오셔서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 탭 클릭하셔서 인기 순으로 보시게 되면은 공부 영상들 정말 많이 있어요. 이 공부 영상들 하나 둘씩 보시게 되면은 점점 눈이 뜨이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두 번째 종목 말씀을 드렸었죠. 이마트 어떠한 매매 기법이었는지 이 명절에 올려드린 명절 영상 한번 봐보시기 바랄게요. 이틀 전에 올려드린 영상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하, 이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 또한 연휴 동안 좀 많이 쉬었고, 물론 공부 영상을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짧은 핵심 영상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이 막 풀리진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영상이 상당히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응원의 댓글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주식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우리 업사이클 200만 채널 많은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가시는 길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이었습니다.